빅리치의 경제 전망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원달러가 지금 움직임이 적중률 99.9%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목표했던 게 1188원이었죠. 자, 어제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버슈팅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 드렸었고요. 자, 이제 주식 시장도 산타랠리의 기대감이 부쩍 커지는 상황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김치 부인은 원강세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상황으로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메인 화면을 여기 우리가 이제 구름을 잡는 것 같은 모양을 지금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붐이 일어나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 사진은 제가 제주도에 갔다가 삼방산 앞에서 경치가 너무 좋아서 구름을 잡는 것 같은 사진 포즈를 취해 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는 붐에 우리가 같이 합류를 하여 가지고 슬기롭게 새롭게 이 다가오는 붐을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저 사진을 올렸는데요. 자, 오늘 증시가 아침에 277 근처까지 올라가더니 또 밀리고 있죠. 이거는 아마 오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구간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그 포지션 자체가 완전히 지금 대박이질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과 뭐 개인 외국인과 뭐 기관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컴퓨터가 프로그램화 된 상황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도 냉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수익에 대한 포지션이 갖춰지질 않으면은 방향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방향성이 오래 시간을 끌수록 방향성이 바뀌면은 굉장히 진동폭이 커지죠. 자, 그래서 5분봉으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어제 제가 옵션을 하시는 분 상담을 한번 받으면서 여기에서 277이 열렸다 그러니까 그거 좀 너무 오바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 지금 277을 근처를 찍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어떤 상황을 보든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여기 이 봉이 기준이 되는 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에 뭐 잠시 깨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훼손이 안 되면은 충분히 시세의 반전은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치를 274.65를 드렸었는데 이게 약간 깨졌어도 항상 종가에서는 이거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를 보시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분 봉으로 봐도 이미 여기 그 박스권에서는 저항이 한번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 조정은 그렇게 걱정을 할 조정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달러하고 원달러하고 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 잠깐은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갑시다. 자, 최근 증시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연 15일 정도 15 거래일을 팔면서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불안으로 그칠 것인지 한번 보기로 합시다. 지금 이제 가장 우리 증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미중 무역 분쟁인데 이 협상이 타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제일 관건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한국이 이제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무역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지금 동조화가 나오고 있질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은 우리보다는 그럼 덜 빠진 거는 뭐냐? 중국은 일단 자본시장이 완전히 100% 개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들고 나는데 일단은 제약을 받고 지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시기적 문제일 뿐
미중 무역 분쟁은 정말 올해 해결이 안 된다 그래도 내년에 또 되겠죠. 내년에 안 된다 그래도 내후년에는 되겠죠. 이거는 계속 진행형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속 그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무역 분쟁은 해결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나중에는 합의에 도달할 거라고 우리가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꾸 이게 깨져버려 가지고 전혀 안 된다 이거는 아니죠. 자, 이제 12월 15일 날 관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귀염둥이 트럼프가 어, 늦어질 수 있다고 그 뭐 전일날은 얘기하더만 어제 이제 저녁에는 뭐 또 협의가 15일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미국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 연속 15일 연속 매도세는 제가 봐서는 얼마 전에 방송도 해드렸지만은 11월 달에 청산에 따른 정리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쯤이 되면은 외국인들이 휴가를 가면서 또 이 정리하는 부분에 이제 주식들이 이기 때문에 보통은 또 8월 달에도 하락이 좀 많아요. 7월, 8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여지껏 먹었던 거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요번에 삼성전자나 대형주들을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이런 근거가 상당히 지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MSCI나 뭐 아람코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나갔다는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외국인들은 대만에 10조를 매수하고 우리 팔 때 일본에 13조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MSCI 편입이고 뭐 아람코고 그럼 왜 얘네들한테는 돈을 집어넣겠습니까? 전혀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무역 분쟁이 있어서 우리가 중국 비중이 크다 보니까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연말에 차익 실현 부분들의 돈이 나가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꾸 뭐 북한을 미국이 때리느니 마느니 하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혹시라도 한번 두각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제가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주식을 한번 판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프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한국은행에서도 성장률 2.5%에서 2%로 우리가 낮춰서 잡았었죠. 근데 이 성장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려가 될 게 아닌 게 뭐냐면 작년에 성장률이 상당히 컸고 이 개발도상국은 성장률들이 계속 높아지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들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게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벌면 10%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돈을 계속 벌다 보면 1억, 10억, 100억 가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늘어나는 속도가 비율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돈의 비율이 작게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2.5인데 2인데 이게 굉장히 나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으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경제가 나쁘다,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우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달러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면은 우리는 다 계획이 있구나로 봤었죠. 자, 계획이 있구나로 봤었는데 이거는 제가 저희 카페에서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요. 자, 이 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한 게 달러였어요. 그리고 아마 이 달러의 상승 주기를 아마 얘기한 사람이 제가 제일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달러가 이제 1973년도부터 이 달러 인덱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 사이클이나 주기를 쉽게 이렇게 논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7년 주기로 강한 상승을 하는 달러 인덱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달러 인덱스는 지금 신뢰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무역 규모들은 상당히 커져가는데, 특히 중국이나 뭐 다른 신흥국들 있잖아요. 한국이 됐건 뭐 일본이 됐건 대만이 됐건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된 이런 달러 인덱스는 사실은 좀 가격적으로는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7년 주기로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1978년부터 85년까지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때하고, 역프라자 합의가 일어난 1995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도 7년 주기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은 2011년 요 바닥에서부터 2018년까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바닥을 2014년에서부터 보고 2021년까지 달러 강세가 나올 건지를 우리는 미리 알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 우리 카페, 다음 카페 가시면은 전부 나와 있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까지 왜 예상을 해서 2011년이 아니면 2014년부터 바닥을 보고 이 7년 주기를 봐야 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예상을 했을까요? 단순히 이 주기만을 가지고 백리치가 달러가 강세가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왜 달러가 중요한 건지, 그리고 최근에 잠깐 요걸 넘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한번 보고 갈게요. 어제 4일날 한국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를 발표를 했죠. 외환 보유고가 4,074억 6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4억 달러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한국은행에서 그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약 달러가 62에서 한 3%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메이저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유로 하나, 엔화 하나, 이런 나머지 통화들을 우리가 비율을 잡아가지고 지금 보유를 해서 100%를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의 변동에 의해 가지고 지금 외환 보유고가 이게 늘어났다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무조건 외환 보유고가 늘어났다고 해서 정말 좋은 거구나,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다면 당연히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 충분한 달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달러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움직임들을 우리가 읽어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 가지고 원달러 환율을 지금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지금 선물 지수죠. 자, 우리가 1187원에서 8원까지를 목표치로 봤었는데, 자, 이게 이제 넘어서니까 빅리치 틀렸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자, 우리가 이 방향성을 볼 때 이미 여기서부터 88원까지를 보고 1188원까지를 예상해서 보고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위에 부분에서 마무리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사선을 여기 그 봉하고 있잖아요. 여기 봉, 그리고 여기 봉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박스권을 형성해서 본다 그러면은, 자, 여기 상황에서까지 충분히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 바닥에서 50원대에서 88원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웃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렇지만은 결국은 88원을 넘어서고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자체도
컴퓨터가 이걸 계산을 해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외국인들이 달러를 바꿔가지고 갑자기 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거래가 그렇게 늘질 않았고 어제 좀 늘면서 이 3일에 걸쳐 가지고 환전을 해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환전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였고요. 만약 여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신다면 지난 방송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제가 그때 분명히 올라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요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카페를 보시면은 다 해드렸어요. 여기서 꺾이고 올라가면서 분명히 달러는 올라갈 거다. 근데 여기를 넘지 않고 내려올 거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오버슈팅이 분명히 이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도 빅리치는 뭐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럼 그렇지 환율을 못 본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방향성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선 여기서는 부딪히고 한번 내려와 줬어야 되는데 이때도 얘기했죠. 항상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는 계절이 있어요. 이때 학자금들을 보내야 된다든지 외국인들이 또 이게 피서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그때는 강력히 얘기를 했죠. 이제 오버슈팅 나온 거니까 차라리 인버스를 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손실을 본 만큼은 반가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빠지면 70원이고 다시 그 다음에 빠지면 50원이라고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측을 해드리고 아예 여기서는 그냥 내려가는 것도 제가 30분 봉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매매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반전도 50원에서 88원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이 역시 또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이에요.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것은 컴퓨터가 반대 방향 포지션을 아직 다 안 취했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하게 이틀 전까지 바꿔 나가는 돈의 거래량보다는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완전히 이걸 다 바꿔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확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구간이지만 지금 주식시장하고 연결을 해서 본다 그러면 주식이 아마 강세로 돌아설 겁니다. 아마 오늘까지 이 포지션이 구축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축이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오늘 주식은 종가까지 포지션을 갖추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컴퓨터가 프로그램적으로 포지션을 완전히 갖춰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금요일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세의 전환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금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다음 카페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를 보시면은 제가 회원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카페인데요. 자, 원달러 예상도 선물 퍼펙트 예측 너무나 뭐 재밌죠 하고 이제 방송을 만들고 나서 제가 이제 급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려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날짜가요.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은 옵션 가격이 변곡일이라고 이게 12월 4일 날 장중에 제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는 장중 긴급 진단을 해가지고 내일 변곡일은 내일까지 이어진대요. 그럼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어지면서 잠깐만요. 로그인이 안 돼 있었네요. 그래서 장중 긴급 진단으로
자, 변곡일 내일까지 이어진다 하고, 자, 이제 원 달러에 대해서 목표치가 1188원의 목표치를 오버슈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 오버슈팅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오버슈팅 목표치는 1195원 70점까지로 보기로 합니다. 오버슈팅 시의 목표치는 포지션이 구축되면 급변하니 꼭 목표치를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까지 제가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질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하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는데요. 어찌 됐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좀 심도 있게 그 답변을 드리려고 어제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밖에 나갔다가 좀 그 확실한 답변은 지금 못 드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오늘은 조금 더 늘어지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달러 연결 선물 지수의 30분 봉인데 또 이제 30분 봉으로 돌아와서 보죠. 자, 이게 481선을 241선이 이제 넘어섰으니까 이제 요게 이제 한번 내려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이게 이제 꺾이는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60분 봉을 상당히 지금 이격을 벌려놨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줄이는데 뭐 바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분명히 여기 올라갔다 또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 포지션 구축이 안 됐다고 하면은 또 한 번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봐서는 컴퓨터가 매매하는 거를 지금 제가 읽어내고 이런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보다도 물론 계산을 하고 수치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요번에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그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은 좀 곤욕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는 분명히 30분 봉으로 60분 봉의 흐름을 추세선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게 이제 슬슬 꺾여서 내려왔을 때 1136원까지 이제 원강세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걸리는 시간이 거의 뭐 한 달 정도는 걸릴 거니까 뭐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쭉 내려와 버린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보면 이렇게 이런 흐름을 만들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컴퓨터 매매의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시세의 급변을 원할 때는 이런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지만 이거는 완전히 포지션이 갖춰진 때죠. 그냥 이를 악물고 올려버리는 상황이고 끝까지 그냥 털어가지고 나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내렸다 다시 올려서 또 팔아먹어버린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런 급변하는 걸로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그 흔들림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마도 여기서도 조금씩 그 흔들림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우리 주가도 아마 산타랠리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가는 왜 그러면 또 산타랠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할까요? 자, 분명히 주식을 대만이나 일본은 팔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주식을 뭐 계속 내리 팔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나라만큼 자본시장 개방이 잘 돼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이렇게 아주 잘 해놓은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전이나 KT나 이런 것들은 51%를 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유독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 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정부에서 간섭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이 찼기 때문에 이거를 덜어내고
주식을 올리려고 하면은 팔았던 자금으로 또 주식을 사겠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래서 삼성전자만 봐도 뭐 35,000원대 있던 게 5만원 가니까 여기서 이익을 실현하면서 선물 매도해 놓고 양방으로 수익을 나고 어느 정도 그 가격대에 오면 사서 다시 제자리만 올려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컴퓨터 매매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아마 거의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거나 이 내리면서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개인들이 선물 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마도 포지션이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시장은 내일부터는 산타 랠리에 돌입을 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미국 시장을 보면은 정말로 이 박스권이 상당히 중요한데 S&P는 정말 여기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3336이라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빠져도 이런 식으로 빠졌다 올라갈 거고 차라리 여기까지 왔으면 하는 심정이 저는 더 컸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 꺾임은 정말 여기까지 온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이런 눌림이 나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여기 박스권 안에만 와도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뭐 예상도 이거는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자, 항상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지금 요 상황을 진행 중이라고 딱 했는데 정말 올라가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자, 이제 올라가면 정말 또 큰 것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일단은 1차 목표치를 돌파를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또 새로운 목표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 목표치가 아직 3336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진행인지 여기서 꺾인 이 부분이 나오는지 제가 뭐 자꾸 모른다니까 정말 모르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계산을 하고 저는 그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 자체도 결론적으로는 한참 더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위기는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뭐 붕괴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전혀 그런 거는 근거 없는 상황이고 자 다우지수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러셀 2000을 많이 보는데요. 자 인베싱닷컴에서 자 러셀 2000을 한번 보시면은 이 기간적으로 보다도 패턴 자체가 우리 여기 나왔던 이 부분에서 여기만 돌파하면 제가 상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 부분은 우리 그 선물 지수하고 약간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러셀 2000 지수가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증시하고 좀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물 지수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자, 이 크기나 이런 부분은 다르지만 지금 높이는 다르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여기만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분명한 거는 러셀 2000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렇게 더 올라갈 폭이 지금 여기 운동장 같은 곳이 지금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많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이제 디커플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미중 무역 분쟁이 어쨌든 12월 15일 전에나 뭐 지나고 나서라도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미중 무역 협의가 안 된 부분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이 줄어든다는 그런 그 뉴스로 지금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겠죠. 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주식 시장도 참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달러를 한번 더 보고 가기로 하는데요. 정말 최근에 달러는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 오버슈팅까지 나왔었죠.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거의 일주일간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갑작스러운 상승은 거의
한 3일 전, 4일 전부터죠. 오늘 빼고요. 이제 오늘까지 합하면 4일 전인데 어제까지는 한 3일 정도가 연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었죠. 이렇게 약세를 보였었는데 왜 제가 이걸 지금 강조를 하냐면은 자,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세요. 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4일 동안 이 달러는 빠지는 게 약세잖아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날까요? 달러 약세, 원화 약세, 둘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우리 카페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분명 시기적으로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이런 저기 이론은 맞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달러 인덱스 하고 지금 보세요. 한국에서는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가지고 달러가 넘쳐나요. 그럼 반드시 원 강세가 나와야지 왜 원 약세가 이어지냔 말이에요. 이 약세가 이어지는 부분도 빅리치는 분명히 돈을 바꿔나가면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나올 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장을 안이하게 그리고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만 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원분님이 유가하고 뭐 천연가스도 한번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유가는 제가 분명히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급락이 나왔어도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있고 꼭지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향후에 달러가 분명히 강세가 나올 거잖아요. 유가는 약세 나오는 게 맞아요. 제가 예상을 30달러 때까지 분명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제가 시간을 가질 거라고 분석을 해 드렸고요. 요거는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시황에서 이거 보세요. 여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짧게 삼각 패턴을 그려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은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하락에 대한 거는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도 어쨌든 원유하고 같이 동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원유도 내가 여러 번 시황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지금 어제는 원유가 올랐던 이유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더 줄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유가 모자란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중동 부분도 제가 설명을 많이 했고 사우디 아람코가 왜 상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다 공부를 해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걸로는 우리가 구리를 보죠. 그래서 이 구리 가격도 어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60일선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구리 가격은 탄탄하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자,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상품 가격들이 하락을 보여요. 근데 어느 수준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가 이 상품 가격들도 인플레이션 경기가 좋아지면 상황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먼 얘기지만 자, 왜 빅리치가 달러가 분명히 강세를 보일 거다. 뭐 트럼프도 약세를 보이고 뭐 이러는데 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흐름을 보면서 물론 제가 틀렸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제가 고쳐 갈 거예요. 근데 제가 한상춘 님이 출판회를 하는데 이제 저를 오라고 이제 초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들었는데 강의 도중에 저 보고도 빅리치라는 사람은 달러 강세를 보고 있지만은 그분은 약세를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상당히 이제 존경하시는 분이라고 보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코멘트나 뭐 어떤 이의 제기를 해도 모두 받아들이시고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고쳐가면서 경제를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말 경제를 보면서 이거는 내 말이 맞다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달러에 대한 약세를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빅리치라는 사람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겠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절충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은 정말로 그분과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이 달러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이 더 강한지 이 부분이 더 강한지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잘못 본 부분이 있다면 달러 약세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제가 보는 근거로는 달러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하나 시간이 되면은 풀어가도록 하고요. 자, 주말에 다시 방송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원래 내일 금요일 날 올릴 걸 미리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시장을 보시면서 아마 원 강세 쪽으로 이제 분할로 대응을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